인도 북부 라자스탄.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위로 붉은 노을이 지는 곳.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2살 라크시미. 그녀는 인형을 안고 잠들어야 할 나이에 3명의 남자에게 동시에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세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낡은 관습. 그 잔혹한 운명 속에서 그녀가 받은 상처와 위로,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크시미의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빚을 갚지 못해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강가에서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라크시미는 8살짜리 여동생 미라와 함께 자랐습니다. 라크시미는 매일 밤 미라의 머리를 빗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꼭 도시로 가자. 거기엔 하얀 우유가 강처럼 흐르고 학교에 가면 신발도 공짜로 준대. 그 말은 두 소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세 형제에게 딸을 주면 빚은 다 없던 걸로 하겠소. 그 한마디로 라크시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라크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라크시미는 무릎 위에서 잠든 미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크시미야, 미안하다. 미라를 살리려면 내가 시집을 가야겠다. 라크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붉은 사리를 입은 라크시미는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손에는 빨간 염료가 칠해졌고 이마에는 작은 금색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째 라비는 30살로 거칠고 권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둘째 수리는 28부로 말수가 적고 차가운 눈빛을 가졌습니다. 막내 비크람은 22살로 아직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그녀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 라크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붉은 사리를 휘감았고 라크시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저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방문이 열리고 라빈이 들어왔습니다. 라크시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라빈은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넌 이 집의 여자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소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크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모래처럼 흩어지고 싶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라크시미는 벽에 기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세 형제의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이 집의 여신이야. 울지 마라. 울면 불행이 따라온다. 날이 밝자 라크시미는 3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나르고 소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손끝은 금세 갈라졌고 모래바람이 상처 사이로 스며들어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둘째 수리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크시미가 밥을 조금 늦게 내오자 수리가 말했습니다. 이 집의 여자는 말보다 손이 빨라야 한다. 라크시미는 밥솥을 껴안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그녀를 찾았고 낮이 되면 그녀는 다시 집안일에 묻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라크시미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라크시미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지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막내 비크람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라크시미는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허락을 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비크람은 작은 천보자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라크시미, 손이 다 헐었잖아. 이건 내가 만든 약초 연고야. 밤마다 바르면 덜 아플 거야. 라크시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간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크람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라크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그날 이후 비크람은 밤마다 조용히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들처럼 그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비크람은 낡은 손전등과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크시미가 물었습니다. 책이야. 형들이 버린 건데 여기 글자들이 적혀 있어. 책을 펼치자 알파벳이 보였습니다. A, B, C. 낯설지만 아름다운 모양들이었습니다. 이걸 배우고 싶어? 비크람이 물었습니다. 라크시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크람은 손전등을 켜주었고 라크시미는 모래바닥에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알파벳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어요? 라이트, 빛이라는 뜻이야. 빛. 라크시미는 그 단어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글자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라크시미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라크시미. 네 글자를 완성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자기 손으로 쓴 것입니다. 비크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넌 내 이름의 주인이 된 거야. 라크시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비크람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라빈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래바닥에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을 둘러보다 비크람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라크시미와 비크람이 함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고함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라비는 책을 빼앗아 찢기 시작했습니다. 글, 여자에게 글이 무슨 소용이야? 글이 밥을 주냐? 라크 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다고? 내가 배워야 할 건 이 집의 규칙이야. 라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비크람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 그만해요. 비켜. 라빈이 비크람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이 정말 사람이라면 그 손을 내릴 수 없을 거예요. 라빈은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고 결국 라빈은 주먹을 떨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빈은 라크 시미를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냈고 그녀가 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리도 형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분수를 모르면 집안이 망한다. 하지만 비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 일을 나가면서도 라크 시미를 걱정했고 밤이 되면 몰래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들이 너를 힘들게 해도 난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 라크 시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밤 라빈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라크 시미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글을 배우고 싶어? 라크 시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빈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대답해. 네. 라크 시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라빈의 손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라크 시미는 바닥에 넘어졌고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감히 대드는 거야? 라빈이 다시 손을 들었을 때 비크람이 달려왔습니다. 형, 그만하세요. 비크람이 라빈을 막아섰습니다. 라빈은 동생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망쳤어. 내가 괜히 그를 가르쳐서 버릇이 없어진 거야. 그게 잘못인가요? 사람이 배우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집안에는 깨진 그릇 소리와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라크 시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꼈고 비크람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나서서 라빈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이러다 누가 다친다. 그날 이후 라크 시미와 비크람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빈은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것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의 눈빛만으로도 라크 시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몇 주 후 라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크람을 도시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방이라는 것을. 비크람이 떠나는 날 아침 라크 시미는 우물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잠깐이라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비크람이 나타났을 때 그의 눈은 붉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라크 시미. 널 혼자 두고 가게 돼서. 비크람이 말했습니다. 라크 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해줬어요. 비크람은 주머니에서 작은 구슬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의 색이야. 언제든 널 잊지 않게 해줄 거야. 라크 시미는 그 팔찌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비크람은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꼭 돌아올게. 비크람이 말했습니다. 라크 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크람의 뒷모습이 모래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라크 시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라빈의 명령과 수리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라크시미의 삶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비크람이 없는 집은 더욱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라빈은 전보다 더 엄격해졌고 수리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라크시미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물을 깃고 청소를 하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눕혔습니다. 하지만 라크시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크람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를 알면 누구도 널 속일 수 없어. 계속 배워. 그 말을 기억하며 라크시미는 혼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에 모두가 잠들면 작은 촛불을 켜고 비크람이 남긴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글자들이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라크시미는 마을에 학교 선생님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선생님으로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라크시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일을 마친 라크시미는 선생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크시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라크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그날부터 라크시미는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낮에 일을 마치고 몰래 시간을 내어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친절했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은 용감한 일이다. 포기하지 마라. 라크시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도 손이 아파도 라빈의 눈치를 봐야 해도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드디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라크시미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신문을 보여주었고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크시미의 눈길을 끈 것은 여성 교육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한 여성이 마을에 학교를 세워 소녀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크시미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소녀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라크시미는 오랜만에 여동생 미라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덕분에 미라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라는 도시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라크시미는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적어도 미라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미라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 라크시미는 스스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나는 학교가 너무 좋아. 선생님이 되고 싶어.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라크시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라크시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소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그녀는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르치고 싶어요. 마을의 소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는다.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라크시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날부터 라크시미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계산법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쳤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라크시미는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내일부터 우리 집에 오는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 보거라. 라크시미는 긴장했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수업날 3명의 소녀가 왔습니다. 모두 라크시미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라크시미는 떨리는 손으로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쓰는 법을 배울 거예요. 소녀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라크시미는 손목에 구슬 팔찌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비크람이 보고 있다면 기뻐할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소녀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라크시미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학생들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점점 좁아졌고 라크시미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외곽에 빈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었지만 수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라크시미는 선생님과 함께 그 오두막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들도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여자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라크시미는 그 학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래 언덕의 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이 학교가 소녀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날 20명의 소녀가 모였습니다. 라크시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소녀들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라크시미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나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라크시미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수업은 이름 쓰기였습니다. 라크시미는 각자의 이름을 칠판에 써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것을 쓸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어떤 아이는 금방 익혔고 어떤 아이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라크시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도왔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라크시미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라크시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라크시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세 형제의 아내로 살아야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녀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2가지 삶을 오가며 라크시미는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라비는 처음에 그녀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선생질이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라크시미를 존경하기 시작하자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라크시미가 늦게 들어오면 밥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라크시미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소녀들 중 일부는 도시의 학교에 진학했고 일부는 마을에 남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여성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라크시미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라크시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12살에 결혼했습니다. 글을 몰랐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소녀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라크시미의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도시에서 후원자들이 나타났고 학교는 더 큰 건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크시미는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크람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크람은 라크시미가 세운 학교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해냈구나. 두 사람은 모래 언덕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비크람.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비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힘이야. 난 그저 작은 불씨를 제공했을 뿐이야. 비크람은 라크시미에게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 도시로 가자. 거기서 더 큰 학교를 세울 수 있어. 라크시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날 라크시미는 세 형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준 밥 한 술로 나는 세상을 바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많은 소녀들의 언니로 살겠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편지를 남기고 라크시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비크람과 함께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래 언덕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여성 교육재단을 세웠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라크시미는 전국의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결혼한 소녀들,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소녀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학생들은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또 다른 소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미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자매는 함께 일하며 더 많은 소녀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라크시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희생이 아니었어. 넌 내 희망이었어. 내가 있었기에 나는 견딜 수 있었어.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라크시미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재단은 이제 수천 명의 소녀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그녀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라크시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졸업한 학생들이 보내오는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라크 시민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크 시민은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학교를 세웠던 그 작은 오두막은 이제 큰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라빈도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라크 시미를 보자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나 보구나. 라크 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수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라크 시미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그 짧은 말 속에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크 시미는 그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비크람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더 많은 소녀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라크 시민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래 언덕 위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는 수많은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실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라크 시미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소녀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라크 시미는 그 비석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살의 자신, 3명의 남편에게 시집가야 했던 그 어린 소녀. 글을 배우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던 순간.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소녀들에게 언니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크 시미. 그 이름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라크 시미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진 소녀들. 라크 시미는 그들을 위해 계속 일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래는 흩어지지만 약속은 남습니다. 라크 시미가 모래 언덕 위에서 세운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한 소녀의 삶을 바꾸고 그 소녀가 또 다른 소녀의 삶을 바꾸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떠오르듯 희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라크 시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녀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소녀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크 시미의 이야기입니다. 모래 언덕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꽃은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 또 다른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사막은 조금씩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라크 시미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작은 관심과 지지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라크 시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라크 시미의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라크시미가 되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